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성학과 의문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보건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설레고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말의 음성학과 의문론의 세계로 같이 한번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말 듣고 적기, 이른바 IPA, 국제음성기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배우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제음성기호라고 하는 IPA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적는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즉, 우린 지난 시간에 전사라고 하는 소리를 옮겨 적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와 같은 전사에 있어서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오늘 국제음성기호 IPA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IPA에 대해서 자음 모음에 대해서 실제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실 텐데요. 주로 배우시는 자음 모음들은 우리말에 관련된 그런 자음과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언어를 배우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음성에 대한 특히 그 자음이나 모음에 대한 각각의 필요 요인들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배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입해서 새로운 기호로 이제 학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제음성기호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 국제음성기호를 배우시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떠한 소리도 전부 이렇게 기호로 받아 적으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우리말의 기타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모든 자음들이 한 표에 다 요약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에는 특히 우리나라 자음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좀 특별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묘사하는 방법이 그 자음표에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자음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에 대한 IPA를 좀 표기법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실은 이런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새로 배우시는 기호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시고 학습하시고 계속 복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좀 판서를 하시면서 한번 또 연습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소리를 듣고 적는 방법, 이른바 전사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전사에는 소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일인데요. 바로 간략전사와 그다음에 아주 상세한 어떤 그런 초분절적인 그런 표기까지 가능한 정밀전사로 구성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소리만 듣고 적는 우리 전사법을 간략전사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포큰 랭귀지, 이른바 음성기호, 음성 언어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적으면 간략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거죠. 예컨대 이런 거.
신라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네, 이거는 지금 문법에 맞게 쓰신 건데요. 이거를 실제로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네, 신라. 저희는 우리가 신라라고 적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네, 간략 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밀전사는 여기에 이제 아주 상세한 어떤 초분절적인 요소, 뭐 소리의 높낮이라든지요, 길이라든지요, 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적는다면 정밀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의 말소리의 의문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밀전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던 것 중에 다른 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IPA를 왜 배워야 되는지, 왜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차이가 있더라. 네, 여기 나오는 음성 언어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큰 랭귀지가 되겠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수업을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 예를 들었던 언어 같은 경우에 네, 문자 언어로는 요 처음에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어두초성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음 이형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문자 언어로는 네, 모두 5글자죠. 자, 실제로 하지만 발음되는 언어로 보시면 모음이 2가지고요. 자음, 니은이 하나 들어가 있는 3글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처럼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네, 세종대왕님께서 이 글씨를 만드실 때, 한글을 창제하실 때 모음 앞에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묵가음이라고 하는 네, 실제로는 네, 가치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응을 자음 이응을 넣도록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잘 아시는군요. 자, 나는 어제 개 먹었다. 나는 어제 개 먹었다. 이거 좀 익숙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보기로 들었던 예문입니다. 자, 문자 언어로 어이와 아이가 구분이 되지만 소리 언어로는 실제로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언어에 오면 이러한 소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동음이의어, 네, 구분이 어려운 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전화로 텔레마케팅이라든지요,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이름이 변혜원인데요. 제 이름이 변혜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이자세요, 아이자세요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처럼 여이 아이도 실제 발음하는 걸 듣고는 비슷하게 우리가 네,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성 문자와 네, 소리 문자, 문자 언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요. 자, 보시면 네, 우리 문자 언어는 일음소 일문자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되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하나의 음소와 하나의 문자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실제로 말소리를 보시면 같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건데요. 자, 광역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성 파형을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어두, 제일 처음에 오는 기억이랑요. 자, 이게 지금 개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개각.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거 저기 예문 보시면 개각의 기억, 두 번째 기억, 세 번째 기억, 3개의 기억이 쓰이시는데 전부 다 실제로 보면 파형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파형에 대해서 법을 배우지는 않으셨더라 할지라도 보시면 이러한 지금 유형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실제 기호가 같다 할지라도 문자 언어가 같다 할지라도 음성 언어가 실제로는 틀리더라.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국제음성기호 IPA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로 바꿔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자,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게 음성 전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간략 전사와 정밀 전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전사할 때에는 국제 음성 기호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더라.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상이할 수 있다. 즉,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필요성, 자,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 음성 기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오늘 수업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IPA, 우리말 소리에 대한 IPA 기호입니다. 실은 기호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자, 이것을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거면 실은 이런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학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죠. 요즘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기호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 개별적인 기호는 잘 암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사를 해보시면, 네, 전사를 해보시게 되면 IPA와 실제 음성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초래되느냐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뭐 야구 선수만 해도요, 이 배트를 휘두르는 거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휘두르고 경기장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도 매번 오는 공을 칠 수는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기호를 우리가 배우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익히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연습을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네, 간략 전사로 한번 바꾸시고 나서 이를 IPA 기호로 다시 바꾸시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간략 전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를 하나 꺼내시고요. 자, 지금 이 세 문장을 보시고 자, 발음대로 소리 나는 대로 간략 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좀 기회를 드리고 저와 함께 한 문장만 시간상 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과제를 내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시간을 또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잠시 정지를 시키셨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제가 연습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가정한 후에 한번 풀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네, 자, 3번 문항 제가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항. 자, 변혜원 교수님은 제 이름이 변혜원이죠. 자, 사람이 정말 착하게 생겼다. 이 문장을 한번 저랑 같이 간략 전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나요? 네, 간단합니다. 자, 들리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혜원이 아니라 변혜원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과학적인 걸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히읗 받침 있죠? 이거를 우리가 히읗 이 발음을 성문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이 성문 마찰음은 어떻습니까? 성대에서 마찰, 네, 아주 좁은 틈으로 난기류가 형성되면서 나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음점, 네, 좀 쉬운 말로 조음이 발음이 되는 이 장소가 거의 모음에 가깝습니다. 네,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실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 애처럼 형상이 되고요. 이 받침 니은이 그 다음 어두초성, 그 다음 첫 글자로 가게 되면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변혜원이 됩니다. 자, 이거 이중모음인데 나중에 뒤에서 좀 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혜원 교수님 어떻게 쓰셨나요? 교수님. 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학생들이 두 가지로 보통 말씀 많이 하세요. 교수님이 맞아요? 아니면
교수님은. 예,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교수님은으로 쓰셔야 돼요. 이것도 문법에 맞춰서 쓰시다가 교수님은으로 쓰시면 실제 발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 발음은 교수님은이 되죠. 자, 이렇게 쓰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얘를 교수님으로 쓰신 분 있으세요. 교수님으로 쓰신 분이 계세요. 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엄연히 말하면 둘 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드리게 돼서 이걸 경음화라고 하는데요. 예, 강조를 하는 바람에 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IPA는 수가 더 맞아요. 네, 교수님은 뭐 하드면 교수님이라 쓰였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교수님은 자, 사람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네, 사람이 그렇죠. 요렇게 안 쓰시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라고 쓰시는 분 있으면 틀린 겁니다. 사람이 자, 정말 자, 착하게 어떻게 쓰셨나요? 착하게 네, 자, 맞나요? 그 다음에 카게 생겼다. 카게 생겼다. 네, 공간이 좀 좁습니다. 따가 되죠. 자, 이 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3번 문항에 실제 소리 나는 대로, 발음대로 쓴 음성전사, 간략전사를 하시게 되면 변혜원 교수님은 사람이 정말 착하게 생겼다. 네. 어떻습니까?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문장 우리가 간략전사 이런 식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하셔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나오는 IPA 기호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IPA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요거까지는 해볼만 하시죠? 해볼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좀 자유로운 분들이 좀 잘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좀 쉬우신 분들은 IPA 문제 없습니다. 아주 쉽게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계속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음성기호 이야기는 실은 지난 시간에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시는 그런 발음들이 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좀 복습을 하고 싶다, 좀 더 세부적인 공부, 심도 있는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IPA 요거를요, 예, 요 IPA라고 이렇게 치시면 네, 인터넷에 검색을 치시면 요 표가 나옵니다. 또는 자, 요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시면 요 표가 나오죠.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네, 폐 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부하 날숨 소리의 자음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발동 과정, 모음, 기타 자음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말 소리에 대한 그러한 자음 모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 좀 넣어드렸으니까 이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우리말 자음에 대한 명명법과 IPA 표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말 자음에 대한 명명법, 이름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기억 표시면 이런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비읍이라고 해볼게요. 이 비읍 표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비읍 이렇게 읽으셨죠? 또는 이 명명법을 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한국어 교육과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식 명칭은 네, 지금부터는 양순 유성 파열음일 수도 있고 양순 무성 파열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명법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명명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고 영어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표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순 무성 파열음이 되겠고요.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voiceless bilabial plosive라고 하는 것으로 bilabial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기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두 개 다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자음 명칭에 대해서 우리말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자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뭐였죠? 조음의 위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성 유형, 그리고 조음 방법이 있었죠. 자, 이 순서대로 위치, 유형, 방법, 위치, 유형, 방법을 나열하시게 되면 그 자음의 이름이 됩니다. 자, 예컨대, 자, 이 비읍 받침은요, 이 비읍 받침은 초성이 오게 되면, 어두 초성이 오게 되면, 자, 양순, 두 입술이 발생된 요 부분에서 나니까 양순이고요. 자, 발성 유형은 초성에 나오면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양순, 무성. 자, 좋은 방법은 터뜨렸다가, 터지는 파열음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순, 무성, 파열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영어로 표현을 할 때에는 발성 유형,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발성 유형, 조음 위치, 조음 방법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 요 부분들 이거는 뭐 어떤 원칙이 있거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서요. 자,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건 좀 외우셔야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음에 대한 명명법, 우리말 구조에 대한 명명법, 영어의 표현에 대한 명명법을 지금 배우셨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축은 뭡니까? 바로 IPA, 실제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IPA에 대한 기호들, 그리고 그 IPA를 설명하는 방법들, 정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좀 다소 외우실 부분들은 외우셔야 되니까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여기 번호는 IPA 표에서 앞에서부터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넘기다 보면 뭐 갑자기 뭐 6번 다음에 7번이 아니라 6번 다음에 뭐 10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중간에 기호가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우리말에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라서 뺀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자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무성 파열음입니다. 요 P자 표시, 알파벳 P와 아주 유사하게 표시가 되죠. 우리나라 말로는 양순 무성 파열음이고요. 영어로는 voiceless bilabial plosive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입술을 닫고, 자, 두 입술을 닫고니까 벌써 지금 뭡니까? 이게 양순이잖아요. 두 입술을 닫는다는 뜻이 양순이잖아요. 자, 영구계를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막아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입안에 막아 놓았다가, 자, 두 입술을 땜과 함께 압축되었던 기류를 뿜어내면서 발음한다. 이 뒷부분 굉장히 긴데 이거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맞습니다. 파열음이죠. 이게 파열음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줄이면 뭡니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키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정의상. 키포인트로 양순 파열음을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무성이냐에 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죠.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이게 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양순, 무성, 파열음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두 입술을 닫고 연구개를 상승시켜서 비강 통로를 막아서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입안에 막아 놓았다가 두 입술을 댐과 함께 압축시켰던 기류를 뿜어내면서 발음하는 조음을 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이 소리를 우리는 양숭무성 파열음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저 우리나라 단어에 바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지에 맨 처음에 나온 저 비읍자가 양순무성 파열음이에요. 자, 양순무성 파열음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IPA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바지를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바지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바지를 IPA로 쓰시게 되면 앞에가 B가 아니라 P, 바, 지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배웠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아 모음 요 지읒자 그다음에 이 모음은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앞에 P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IPA를 좀 쓴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지금 놀라거나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저처럼 몇 번만 연습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IPA를 한번 배우시게 되면 어떠한 언어를 배우시더라도 발음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부담 없이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양순 유성 파열음이 되겠고요. 요 영문 소문자 B로 표기가 됩니다. B자로 표기가 됩니다. 양순 유성 파열음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자, 이번엔 보이스죠. 보이스드 왈라비얼 플러시브라고 하는 양순 유성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흡사해요, 정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동일하니까요. 다만 발성 유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성이냐, 무성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입술을 닫고 연구개를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막아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입안에 막아 놓았다가 두 입술 댐과 함께 압축되었던 기류를 뿜어내면서 발음한다까지는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음을 할 때 성대가 어떻습니까? 울린다. 성대가 울리니까 이거 뭐다? 유성음이죠. 성대가 떨리니까 유성음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양순 유성 파열음이 쓰이느냐? 자, 간단합니다. 언제 쓰이느냐? 여기서 아버지에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비읍이 요게 양순 유성 파열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어떨 때 쓰이는 것 같으십니까? 어떨 때 쓰이는 것 같으세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파열음은요. 파열음은 문장의 단어의 제일 앞에 쓰는 건 우리가 어두초성이라고 하죠. 파열음은 기본적으로 어두초성에 사용이 되면 무성음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유성음화라고 해서 유성음으로 바뀌게 돼요.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환경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 중간에 지금 와 있죠? 이거를 어중초성이라고 합니다. 어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중에 오게 되면 유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순 유성 파열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만 좀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말 그 자음은 파열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모음이 어떻습니까? 유성음인가요? 무성음인가요? 모음은 기본적으로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할 때 비읍은 유성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양순 유성 파열음입니다. 한번 IPA로 써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A로 쓰면 돼요. 버지. 자, 버지 할 때 P가 아니라 B, 유성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건 IPA에서 어자 표시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G 할 때 똑같죠. 아버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IPA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법칙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대응되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응되는 거는 똑같이 치경, 예, 이빨에서 치조. 우리 치경을 다른 말로 치조라고 하죠. 알베올라 리지, 치정, 치조, 치경. 자, 치경, 요 잇몸 뒤쪽에 있는 거요. 단단한 거. 여기서 나오는 파이름입니다. 자, 근데 유성이냐, 무성이냐, 유성이냐에 따라서 무성은 T자처럼 생긴 저 기호로 쓰게 되고요. 유성은 D자처럼 생긴 저 기호를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네, 치경 무성 파이름은 보이슬리스 알베올라 플러시브. 네, 치경 유성 파이름은 보이스드 알베올라 플라시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각각의 정의 한번 보시죠.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혀를 치조에 대고, 예, 벌써 답이 나왔네요. 치조에 대고 배로부터 나온 기류를 혀의 중앙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 조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울리지 않으니까 이거 무성이죠. 네,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무성입니다. 자, 치경 무성 파열음 이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파열음은 이것도 지금 파열음이잖아요. 파열음은 어떨 때 무성이고 어떨 때 유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어두에 오시게 되면 무성이고요. 어중초성에 오시게 되면 유성입니다. 자, 따라서 달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디귿이 바로 무성, 치경 무성 파열음이죠. 그래서 달,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할 때는 D가 아니라 T자로 달,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달이에요. 네, 달. 이렇게 쓰시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이 단어를 모르는 외국 사람 또 보고 달 이렇게 발음하시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이 발음 기호만 보시고도 만약 이런 말이 있다면 달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치경 유성 파열음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D예요, D. 자, D자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똑같죠?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혀를 치조에 대고 배로부터 나온 기류를 혀의 중앙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 자, 중요한 건 조음할 때 성대가 울린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100% 유성음입니다. 자, 치경 유성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바다 할 때, 네, 바다. 자, 바다 할 때 여기 앞에 비읍 무성음일까요? 유성음일까요? 아까 하셨는데, 네, 무성음이죠. 자, 그러면 B로 써야 됩니까? P로 써야 됩니까? 그렇죠. 네, 잘 하시네요. 자, 요거 맞죠? 네, 바. 자, 다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TA로 써야 되나요? DA로 써야 되나요? DA로 써야죠. 네, 바, 다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바다. 네, 어떻습니까? 네, 재밌으시죠? 네, 이게 어렵다기보다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왜 저희 그 영어 아주 처음 배울 때 영어 발음대로 그냥 막 쓰는 뭐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컨대 뭐 애플 같으면 EPPLE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영국의 무성 파열음입니다. 영국의 무성 파열음이랑 그 다음에 보시게 될 영국의 유성 파열음, 요 두 가지를 좀 대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의 무성 파열음은 예, 이 표시로 쓰시면 돼요. K 표시로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읽을 때는 보이슬리스 벨라 플라시브. 네, 벨라에서 네, 플라시브 파열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계를 올려. 예, 벌써 지금 답이 나왔어요. 연구계를 올리니까 연구계가 되겠죠. 네, 연구계를 올려 비강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후설, 예, 혀의 뒤쪽을 연구계에 대고 막음을 형성한 다음 막음을 지속하다가 개방하면서 발음하는 소리. 예, 이게 파열이라는 뜻이죠. 막고 지속하고 열어주고 이게 파열이에요. 막고 지속하고 열어주고. 자, 이런 소리다. 그래서 영국의 무성 파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발 할 때
삭발 할 때, 자, 무성파열음 뭐가 있을까요? 네, 삭발 할 때, 네, 기역 받침. 네, 이럴 때는 무성파열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네, 삭발. 네, 한번 써볼까요, 제가? 네, 삭발, 삭. 그리고 이게 받침이 오면 나중에 기호에 배우실 텐데 미파음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non audial release라고 해서요, 미파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열음이 아니고 폐쇄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해줍니다. 삭, 발. 자, 발 할 때 B예요, 아니면 P예요? 예,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우셨는데 네, B입니다. 왜? 어중에 있으니까요. 자, 삭발, 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삭발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자, 삭발, 영순 파열음 앞에 있는 요 K가 네, 영국의 무성 파열음이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어중 초성이 오게 되면 영국의 유성 파열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정의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조음을 할 때 성대가 울린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유성이다. 네, 성대가 울리니까 유성이다. 자, 날개 할 때요. 네, 요 기역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영국의 유성 발음입니다. 자, 날개라고 할 때, 네, 한번 써볼게요, 제가. 날개. 자, 개 할 때 K가 아니라 G로 쓰는 거예요. 자, 개. 할 때 우리 발음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개 이렇게 씁니다. 날개.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G1.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치성, 유성, 비음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치경, 유성, 비음. 자, 치경, 유성, 비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기호로 바꾸면 이거죠, 이거. 요거. 네. 자, 치경, 치조에서 나오고 비음으로 나니까 느 소리인데, 자, 요건 보시면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연구회를 내려서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자, 코로 이제 나오는 비음. 코로 내보낸다. 요게 비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요런 것들입니다. 자, 영어로는 name, nation 할 때 느 소리가 바로 직역 유성 비음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선 돈 있을 때, 자, 돈 할 때 여기 앞에 초성은 네, 돈 할 때 T입니까? 뭡니까? 네, 돈 할 때 T죠. 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돈. 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니은이 치경 유성 비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국의 유성 비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혀의 뒤쪽을 연국에 아주 붙임과 동시에 연구개를 내려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네, sing, coming, 상자 할 때 응 이 소리가 영국의 유성 비음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상자 할 때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 상자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자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네, 파철음 표시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 할 때 요 부분 요게 바로 영국의 유성 비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 또 있더라.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응 표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4번하고 실은 55번하고 짝꿍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24번이랑 55번은 짝꿍입니다. 자, 24번. 자, 요 표시는요. 제가 좀 크게 표시해드리면 요 표시예요. 자, 요게 24번입니다. 요 표시는 치경 탄설음이라고 합니다. 치경 탄설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되냐면요. 혀끝을 입안 아무데나 가져가요. 입안 아무데나 가져간 후에 그대로 치조에 빠르게 튕겨서 아래로 네, 내리면서 성대를 울릴 때 네,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탄설음, 플랩 또는 탭이라고 하죠.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치경 탄설음이라고 하는데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표시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짝꿍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무슨 기호로 되냐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리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55번도 리을이에요. 55번도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네,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단 환경이 다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각이라는 그 단어를 스펙트로그램에서 봤을 때 기억이 환경마다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네, 오늘 복습할 때도 보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리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떨 때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초성에 오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거는 종성에 오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종성에 오면 치경 설측 접근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네, 요거는 표시가 어떻게 되냐? L자 표시예요. L. 예, 약간 이렇게 좀 해드릴게 일부러. L. 요 표시가 됩니다. 초성에 오면 요 꼬부랑 표시고요. 자, 한번 정의를 볼게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혀의 양옆은 아래로 내려서 기류를 양옆으로 통과시켜 발음하는 게 이 치경 설측 접근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느낌이 와요. 자, 라라고 할 때는 24번 치경 탄설음 라 할 때, 나라 할 때, 라. 어떻습니까? 라. 네. 치조에서 굉장히 빠르게 튕겨서 아래로 내려가죠? 라. 이게 플랩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우셨습니다. 네. 전동음, 탄설음 할 때, 라. 빠르게 내려가죠. 자, 55번. 자, 종성에 받침이 오는 거예요. 리을이. 달. 어떻습니까? 달. 혀가 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튕겨 내려가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달 한 다음에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달. 들이마실 때 여기 옆에 혀 끝이 아니라 혀 가장자리가 시원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달. 예, 맞죠? 네, 이게 왜 혀 가장자리가 시원해지느냐? 이쪽으로 공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공기의 흐름이 지금 양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양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lateral이라고 해서 설측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리을이 종성 받침에 오면 설측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초성에 오면 탄설음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라라고 한 이 발음을 여기서 리을은 탄설음이니까 나라, 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설측음에서 어떻게 씁니까? 달이라고 써야 되니까 자, 달 이거는 쓰시면 네, 자 여기서 네, T죠. 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요 차이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4번, 25번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앞으로 돌릴게요. 자, 돌린 이유는 네, 요 지금 아주 스크린이 깨끗해졌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경국의 유성 마찰음이 있습니다. 경국의 유성 마찰음. 자, 이 마찰음이 성문 마찰음이 있고 경국의 유성 마찰음이 있는데 이게 실은 얘는 변이음이에요. 변이음. 변이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변이음이 뭔지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간단히만 소개를 드릴게요. 때로는 우리나라 자음들은 모든 자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우리나라 자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르게 발음이 납니다. 아까 보셨던 리을 같은 경우에 치경 탄설음하고 접근음은 좀 다른 소리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히읗 받침이에요. 히읗. 받침이 아니라 히읗 자음이에요. 자, 히읗. 자, 히읗 발음이 날 때 좋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성문 마찰음이니까 성문, 성대에서 나게 돼 있어요. 자, 하마, 하. 네, 하 할 때 여기 목구멍 여기가 간질간질 하시잖아요. 이쪽입니다. 자, 근데 이 모음 이나 예, 반모음이라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모음 이에서 히읗 받침이 어떻게 되냐면 히읗이 오게 되면 발음이 바뀌어요. 변이음이 됩니다. 이걸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하마 할 때랑 힘 할 때
힘, 하마, 힘. 혹시 다른 거 느끼십니까? 네,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건 아주 이런 것들을 변별 잘 하십니다. 힘 할 때, 네, 그 마찰되는 게, 네, 경국의 쪽에서 나요. 네, 경국의 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경국의 유성 마찰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국의 유성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힘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네, 이 표시가 좀 키워드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경국의 유성 마찰음인데 힘 하면 자, 한번 써볼게요. 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 표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아시면 얘는 쉬워요. 똑같죠? 자, 이번엔 성분 마찰은 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런 표기로 들어가는데 요 H자 표기인데요. H자 표기인데 요것도 나중에 변이음 파트가 있어요. 변이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로 표시되는 거 이거. 자, 하마 뭐 이런 거 해 할 때 이런 표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마 한번 써볼게요. 하마. 자, 하마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하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마. 하지만 이게 모음 이 앞에서는 어떻다? 힘 이런 것들은 요 표시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건 지금 다 하셨어요. 어려운 건 다 하셨어요. 자, 다 하셨고요. 자, 이제 몇 개 남은 거 뒷부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하셨고 우리가 격음이 있고 경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음에서는. 자, 지금 히읗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파열음 같은 경우에 격음, 경음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간단합니다. 해당 자음에 요 끝에 이렇게 H라고 하는 표시를 좀 붙여주면 격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 표기가 아까 네, 무성음일 땐 요런데 예, 요 위에 파라고 발음될 때 피읍은 요 H자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네, 바 여기 바죠. 파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파 이렇게요. H 붙여서 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중에 오면 어중에 이렇게 피읍자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게 피가 아니라 비로 쓰셔야 됩니까? 혹시 어중에 오면 예를 들면 아파 같은 경우는 어중에 와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럼 이건 네, 파. 여기서 이제 곤란을 느끼시는 거죠. 비로 해야 되냐, 피로 해야 되냐. 예, 게이츠 말고 무조건 피는 예, 피읍은 요거예요. 파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격음은 무조건 무성음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성음에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음은 별표를 붙이거나 때로는 이렇게 별표를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이 별표로 하겠습니다. 별표를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경음인 경우에 무조건 별표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빠 한번 해볼게요. 빠는 자, 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빠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빠. 네, 좀 어떠세요? 좀 해볼만 하시죠? 네, 자, 얼마든지 응용해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음을 배웠습니다. 격음과 경음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말들은 어떠한 말들인지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배우고 계십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말 자음이 어떻게 IPA로 쓰여지는지, 정의는 어떤지, 그 다음에 표기법은 어떤지, 명명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 음성 샘플을 듣고 싶다, IPA에. 그러신 분들은 일로 들어가시면 이 IPA 음성 샘플을 또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또 듣고 이렇게 또 써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네, 이 IPA가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음이었고요. 이제 모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에 대한 건 이렇죠. 혀의 전우와 혀의 고저와
입술 돌출 여부에 따라서 모음이 구성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주로 쓰이는 모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말 모음 중에 전설평순 고모음 이 모음이 있습니다. 이 모음은 전설평순 고모음입니다. 자, 이 영문법은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소리들 어떤 소리냐? 입을 거의 다물고 내는 소리로 입술을 양옆으로 펴고 전설, 앞쪽 혀를 경국에 바짝 접근시켜서 조음하는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발음에서 요거예요. 이 모음. 이 모음입니다. 자, 보시면 미소, 반지 할 때 우리가 요거 이 모음을 쓰시게 되죠. 자, 미소 한번 써볼게요. 미소. 자, 미소 한번 써보면 미소, 미소 할 때 요 있죠 앞에 요게 이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러기 해볼게요. 기러기. 요 어렵네요. 기러기. 아주 난이도 있는 거예요. 자, 기러기 한번 해볼게요. 기러기. 자, 맨 처음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기 할 때 기억. 우리 배우셨죠? 좀 전에. 자, 힌트를 드릴게요. G자 표시를 써야 되나요? K자 표시를 써야 되나요? 그렇죠. K자 표시를 써야겠죠? 기. 여기에 지금 전설평순 고모음이 들어갔죠? 러기. 자, 리을. 리을도 두 개가 있었죠? 탄설음이 있고 설축음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된다? 네, 그렇죠. 탄설음을 써야겠죠. 자, 기 할 때 유성음이죠. 기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필수 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표시 보면 가끔 사람들이 이게 러시아어 아니냐, 러시아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IPA입니다. 여러분들이 IPA 배우시게 되면 자꾸 쓰실 수가 있으세요.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자녀분들하고도 한번 써보시고요.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써보시고 식사 드시면서도 식사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들 IPA로 막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꾸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애자 소리죠. 전설평순 중고모음이라고 합니다. 에라고 하는 거. 근데 애가 여기는 이건 정확하게 어이자의 애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자의 애입니다. 아이자의 애는 엄격히 말하면 전설평순 중저모음이고요. 어이자의 애는 전설평순 중고모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이 수업을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 시간에 애냐, 내가 할 때 내나, 내가 할 때 내나 발음이 똑같았다고 하면서 이게 왜 IP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발음은 똑같죠. 똑같은데 엄연히 말하면 이렇게 표시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보통은 이 애자, 3자 거꾸로 된 요 애자, 전설평순 중저모음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전설평순 중고모음. 이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이 할 때는 입이 거의 안 열리잖아요.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하면 된다. 지게를 발음하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자. 자, 이보다 지게 할 때 지게 게 할 때 힘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전설평순 중고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전설평순 중저모음은 이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하는. 그래서 이를 반 닫힌 소리라고 하고요. 이거를요. 이 애는 반 열린 소리라고 한다. 자, 우리 정의는요. 어떠한 현상을 아주 딱 법전처럼 딱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IPA와 이 방법이니까요. 쓰임새니까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셋, 넷 할 때, 지게 할 때는 애자를 쓰긴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원로적인, 아주 원초적인 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게 같은 경우에 지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게 할 때, K입니까? G입니까?
네, 개, 쥐죠. 이제 너무 잘 하시는군요. 이때 에는 예로 하는 거예요. 지게, 에, 네, 이렇게 합니다. 자, 반면에 네, 애 소리들 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배. 자, 배. 자, 배를 하게 되면 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배, 피. 그 다음에 이 아니고 원래는 이거예요. 배. 자, 이게 배입니다. 자, 배. 이게 배죠. 네, 어떻게 좀 해볼 만하세요? 네,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한 번씩 꼭 찾으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또 우리나라 네, 모음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우리나라 모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아 모음이에요. 아 모음. 아 모음. 자, 이거를 전설, 평순,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할 때, 혀가, 아주 밑으로 나잖아요. 소리가. 애 소리보다 낮게 나면 저모음입니다. 자, 전설, 평순, 저모음이고요. 입을 아주 크게 열고, 네, 혀를 아래턱에 붙여서 내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전설, 평순,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바다, 산, 하나, 뭐, 이렇게 할 때, 모음 전부 다 전설, 평순, 저모음이에요. 그래서 바다 할 때, 바다 한번 써보실게요. 바다 할 때, 자, 바다. 아까 한번 써보시긴 했는데, 바다. 네. 바다 할 때 요거, 요런 것들 전부 다 모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인데, 예. 요 표시는 중설, 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중설, 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중설, 중모음은 뭐냐면요. 무강세 중간음이라고 해서 이걸 슈아라고 불러요. 슈아라고 불러요. 이거는 강세가 없어요. 무강세. 무강세를 슈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쓰는데요. 강세가 없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우리가 좀 길게 발음하는 어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쓰긴 합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른 할 때 어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른 표현할 때 장모음 어를 쓸 때 요걸 써요. 건강 할 때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좀 어려워들 하세요. 나머지 어는 좀 넘겨볼게요. 나머지 어는 요거를 쓰게 되거든요. 요거 6번에 나온 요거를 쓰게 되는데 왜 저렇게 구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른, 건강 요거랑 장모어랑 무슨 단모어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구분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명할 때 어른, 건강 이런 몇 개의 단어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 표시로 쓰시면 돼요. 이게 훨씬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른, 건강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어른 한번 해볼게요. 어른 할 때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른을 쓴다면 할 때 네,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른 할 때요. 어른 하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자음 이응 있다고 저기 쓰시는 분들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음성 언어에서는 하나짜리죠. 른. 자, 른 할 때 어떻습니까? 탄설음인가요? 설처음인가요? 탄설음이죠. 네, 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른. 이런 표시들은 좀 이따 지금 보실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건강 한번 나중에 연습해 보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이에요. 모음. 후설, 평순, 고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나라 발음으로 라고 납니다. 라고 납니다. 자,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는 우를 발음할 때 혀 위치와 같으면서 입술을 평평하게 내는 소리이다. 그래서 는 이와 마찬가지로 입을 거의 다물고 입을 평평하게 펴고 소리 내어야 한다. 네, 이는 혀가 앞쪽으로 나간 채 나는 소리고 는 혀가 뒤로 들어간 채 나는 소리이다. 정의는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라고 하는 이 모음이 이렇게 표기된다. 네, 좀 크게 써드릴게요. 요게 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 모음이 되겠죠. 같은 거다. 표시가. 자, 한번 해볼게요. 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네, 금. 네, 한번 써볼게요. 자, 금은 금.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금. 네. 승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승리. 어떻게 씁니까? 네, 시우 쓰고요. 예, 당연히 요걸 쓰고요. 승할 때, 예, 요때 이응자가 쓰죠. 승리. 리할 때, 네, 리을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탄설음이죠. 승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승리. 네, 한번 연습을 계속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후설원순 고모음입니다. 자, 요거는 우모음이 되겠습니다. 우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을 거의 다물고 입술을 아주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을 영국에 닿을 만큼 올려서 발음한다. 이거를 네, 후설 원수 고모음이라 한다. 뭐 둘, 구두, 우리 할 때 이런 소리들을 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둘 한번 해볼까요? 둘 할 때 우모음, 둘. 이게 저기 혹시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저만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멍하니 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언어는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연습하는 걸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단점이 있는데 같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둘 같이 한번 써볼게요. 둘 어떻게 씁니까? 네, 둘 디귿이니까요. 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구두 한번 써볼게요. 구두. 자, 먼저 써보시죠. 구두. 자, 구두.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구두. 자, 두 할 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유성음인가요? 무성음인가요? 유성음이죠. 네, 이제 뭐 이런 건 쉽죠. 어렵지도 않죠. 구두. 우리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요것도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써볼게요. 함정 있는 거 요거. 자, 먼저 한번 쓰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 맞아요. 우리 할 때 이응은 자음이 아니다. 무가음이다. 우리. 리 할 때 탄설음. 우리.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후설 원수 중고모음.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한번 지웁니다. 네, 자, 후설 원순 중고모음. 자, 이거 뭡니까? 네, 오. 발음 오자예요. 오. 혀의 뒷부분을 우보다 내린 상태에서 입술을 오므리고 앞으로 내밀면서 발음한다. 그러면 네, 오가 됩니다. 우에서 오가 되죠. 내려가면서 발음이 되죠. 자, 보시면 노래, 오늘, 오후 이럴 때 쓰이는 네, 것들은 전부 다 오자. 요 모음은 요 표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노래 한번 해볼게요. 노래. 자, 노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자, 노래. 레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죠? 요거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래.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오늘, 노래, 오늘 이렇게 자, IPA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설 평순 중저모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셔야 되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몇 개만 지금 하시면 대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잘하고 계세요. 자, 요거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후설 평순 중저모음이에요. 자, 후설 평순 중저모음. 자, 우리나라 말로 요 표기입니다. 근데 자, 이게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 돌려보시면 요거 있었죠. 후설 중모음. 중설 중모음. 예, 중설 중모음도 어인데 이거는 장모모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혀의 위치가 오를 발음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고요. 혀의 뒷부분이 오보다는 낮고 아보다는 높은 그런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한다. 그래서 평순이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의 어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너
어깨 할 때 이런 것들, 너 이런 것들. 네, 이 표시를 쓰죠. 너 한번 써볼게요. 너. 네. 쉽죠? 네. 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저기 보시면서 해야 돼요. 저만 쓰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뭐 다른 것도 해볼게요. 뭐 있을까요? 너구리 한번 해볼까요? 너구리. 자, 한번 써보시죠. 너구리. 자, 자, 너하고 어니까 예, 이거 쓰시고요. 구리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네, 구리. 이 사실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천천히 써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배운 단계니까 어려운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막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예, IPA를. 네,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의 모음들을 좀 배우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모음까지 배우셨는데 많이 어려우셨나요? 하실만 하셨나요? 하실만 하셨으면 네, 이 IPA 잘 쓰실 수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거를 뭐 알고 태어났겠습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면 IPA는 너무 쉬워요. 네, 오히려 실제 저기 영어나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왜냐? 영어나 이런 거는 불규칙이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발음대로 쓰면 되니까 발음만 배우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냐? 기타 기호에 대해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하나가 뭐냐? 파차름입니다. 파차름. 요 표시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전 시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파차름은 좀 특이한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두 가지 소리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가 파차름인데요. 자, 무슨 소리죠? 파여름하고 마차름의 소리가 합쳐져서 나면 파차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소리이지만 하나의 소리 안에 두 개의 요소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파차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파차름은 동일 조음 위치에 폐쇄와 마찰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소리를 구성하는 소리를 파차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들은 별도의 기호를 둘 수가 없어요. 너무 특이한 소리니까. 그래서 기타 기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요소의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차례로 쓴 다음에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에 지읒 표시 있죠? 요 지읒 표시. 요게 바로 대표적인 기타 기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마차름하고 파여름하고 마차름의 연속이니까 어떻게 쓰게 되냐면 자, 요거 하나만 쓰면 요게 파여름이죠. 여기다가 마차름 표시 요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우리나라 말 지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응용해 볼게요. 쌍지읒은 어떻게 쓰죠?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치읒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요거는 여기다 H만 쓰시면 되죠. H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말에 쓰이는 자음과 모음 다 배우신 거예요. 네, 다 배우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다 배우신 겁니다. 네. 이 한 시간만 이 많은 거 어떻게 배워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하시고 계세요. 충분히 잘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런 단어들을 좀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십니다. 자,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 IPA로 한번 적용해 본 연습 해 보시는 게 필요하시죠. 하나만 좀 해볼게요. 저랑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큰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큰할머니.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큰할머니. 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지 마시고 간략전사를 꼭 바꾸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 발음할 때 큰 할머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발음할 때 큰할머니가 되죠. 예, 큰할머니가 되죠. 큰할머니라고 이거는 저기 그 문자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발음할 때 스포큰 랭귀지로 되면 큰할머니가 돼요. 자, 이거를 IPA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네. 크니까 여기 제 일부러 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안 써지네요. 네, 아시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려고요. 날머니. 자,
머니. 자, 어떻게 합니까? 네, 머니. 이렇게 쓰시면 되죠. 큰할머니.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몇 개는 좀 같이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 내용이었고,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복습을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러한 소리들을 지금 배우신 겁니다. 이런 기호들을 같이 배우신 거예요. 자, 자음은 이러하고요. 또 모음은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 시간 마치시더라도 같이 좀 연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어른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어른, 나비. 어른 할 때 원래 어가 이게 아니고 원래 이자 장모음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사람 한번 해볼게요. 사람. 요거는 람. 네, 뭐 거의 지금 기계적으로 이제 나오죠. 계속 연습하시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도 실제 발음은 한국인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PL을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요거는 좀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긴 수업 좀 들어주시느라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IPL을 이제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변이음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